안녕하세요. 다시 쓰는 의학사전 시와위키입니다. 저는 오늘 시와위키 진행을 맡은 김지연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시와병원의 제일 잘생기신 또 정형외과 양봉석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병원 정형외과 양봉석입니다. 잘못된 의학 지식은 고치고 좋은 지식은 널리 퍼뜨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와위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와위키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오십견입니다. 바로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50견을 검색했는데 이거 혹시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잘 검색하신 거고요. 현재 오십견을 검색하셨을 때 나무위키에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연관 검색어로 해가지고 검색이 된 건데 정확한 오십견의 그 진단명이 유착성 관절낭염이고 오십견은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관절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병으로 남이 붙잡고 움직이려고 해도 염증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만큼 움직이지 않는 질환이다. 네, 맞습니다. 오십견은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범위가 줄어드는 질병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는 거는 관절 범위의 제한으로 평소에 들 수 있었던 팔의 범위가 줄어든다든지 옷을 입을 때 팔을 돌리는 게 제한된다든지 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주로 50대에서 견관절의 통증과 함께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흔한 질환이라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하였으나 이래서 오십견이라고. 네, 예전에 이제 인구 대비 연령을 봤을 때 50대에서 주로 많이 호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십견이라고 많이 불렸으나 현재는 인구 나이의 변화도 있고 전 연령에서 호발할 수 있으나 40대에서 6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발을 하는 연령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증상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기, 어깨 관절에 통증이 심하게 오기 시작하는 시기다. 약 3에서 6개월까지 진행되며 주로 야간통이 심하고 관절이 통증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면서 점차 굳어지는 시기다. 이게 야간통이 또 일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때 몸이 배기고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뒤척이게 되는데 몸이 돌면서 팔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팔을 들기도 하고 본인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움직임 사이에서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가서 팔을 돌리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자다 깨기도 하고요.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어깨가 뻐근하게 아프신 증상 등을 느끼셔서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밤에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관절 운동 범위 검사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환자분이 내원하시게 되면은 먼저 그 아프신 쪽 팔을 해서 전방 거상 해서 전방 거상 각도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몸에 붙여놓은 채로 외회전 검사 그리고 외전 및 외회전, 외전상에서 내회전 검사를 해서 건측과 비교해서 이 각도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는 거 맞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동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결기 때는 본격적으로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시기다. 처음 단계를 나눴던 통증기와 동결기를 딱 시기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의 나누는 시기로 봤을 때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보통 3개월 정도의 통증기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동결기를 6개월 정도를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는 환자분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용해기를 읽어볼게요. 굳어져 있던 관절이 서서히 풀리면서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이 일어나는 시기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약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진행이 되며 보고에 따라서는 36개월까지도 지속된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기시고요. 오셨을 때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는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용해기가 시작이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시작하게 되면은 급속하게 증상이 좋아지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완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보통 용해기가 한 2달 이상 지속이 되면서 증상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후에 오십견의 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MRI상에서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는 관절낭이 얇고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방울처럼 늘어져 있는 모양을 보게 되는데, 오십견 환자의 경우에는 이 관절막이 7mm 이상 두꺼워져 있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이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쪼그라들어 있는 듯한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나무위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랑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유착성 관절낭염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예방이고, 염증과 석회화로 굳어진 어깨를 단계적으로 뜯어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염증은 맞는 얘기고요. 석회화는 아닙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어깨 관절낭이 섬유화가 되면서 섬유화. 굳어진 어깨를 단계적으로 유리시켜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석회화를 우리가 편집을 해서 섬유화로 고쳐볼까요? 네. 네. 염증과 섬유화로 굳어진 어깨를 단계적으로 유리시켜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바로바로 이게 석회화를 섬유화로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나무위키 들어가서 지금 진짜로 바뀌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운동치료이자 스트레칭이다, 역시나. 오십견이 정말로 스트레칭이나 운동치료 이것만으로도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과 운동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고, 스트레칭과 운동 치료를 하면서 다른 치료를 병행했을 때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의 적절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직과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때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된다. 실제 그 유착성 관절낭염에서 5에서 10% 정도의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이런 얘기만 들으면 좀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비수술적으로 좀 완치가 되고 싶거든요. 네, 저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용기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 현재까지 오십견으로 인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맛집이 바로 여기. 오늘 살펴본 나무위키 50견 정보의 정확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9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쓰는 의학사전 시와위키 여러분 잊지 말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